안녕하세요. 수식기초 제107강. 이번 시간에는 이평선 가중 추세 강도 지표를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추세 강도 지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추세 강도 지표에 가중의 개념을 플러스해서 최근의 데이터가 좀 더 큰 영향을 미치도록 지표를 좀 바꿔 보겠습니다. 이 수식을 만들기 전에 가중에 대한 개념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그 가중이라는 그런 단어는 이평선에서 가장 많이 들어보셨죠? 이평선의 종류를 보시면 단순 이동평균선, 지수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가중 이동평균선, 그리고 뭐 삼각이나 조화 이동평균선도 있는데 이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 중에 그 가중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제가 먼저 보여드리고요. 그 과정을 그대로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추세 강도 지표에 적용을 시켜서 가중 추세 강도 지표를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식관리자를 누르신 다음에요. 새로 만들게 하셔서 제목을 가중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자, 먼저 그 가중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단순 이동평균선을 먼저 보여드려야 하는데요. 단순 이동평균선을 먼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중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단순 5일 이동평균선 같으면은 종가를 5개를 쭉 더하시면 되죠. 자, 영봉 전부터 시작해서 내봉 전까지 5개의 그 종가를 쭉 더해 주시면 5일 이동평균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전체를 괄호로 묶은 다음에 5로 나눠줘야죠. 자, 이렇게 되면 종가를 사용한 5일 이동평균선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MA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MA 함수를 사용한 그 단순 이동평균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식 3에는 단순 이동평균선에 대한 함수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AVG라는 함수인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가와 5를 쓰게 되면 5일 이동평균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이것은 AVG 함수를 쓴 거고요. 자, 라인 설정하셔갖고 첫 번째 것만 조금 굵게 해보겠습니다. 자, 스케일은 가격으로 하고요. 수식 검증 이상이 없죠. 자, 지금은 그 단순 이동평균선을 세 가지 방식으로 만들었는데요. 자, 이것을 띄워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눌러보시면은 전부 다 그 데이터 3개의 그 라인의 데이터가 같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중 이동평균선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가중을 다시 부르신 다음에요. 단순 이동평균선을 가중으로 바꿀 때에는 첫 번째, 가장 최근의 데이터에 대해서 가중치를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0번째 종가에다가는 5개, 5일 이동평균선이기 때문에 5를 곱해 주고요. 두 번째 데이터에는 4를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3을 곱해주고 2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각각의 가중치를 조금씩 다르게 준 그런 그 수식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데이터에는 1을 안 곱해도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5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곱해준 값을 전부 다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5로 나눠주게 되면 전체의 평균이 나오겠죠. 자, 이것을 그 MA 함수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가중이라는 말만 넣으면 세 번째 옵션에 가중이란 말을 넣게 되면은 가중 이동평균선이 그려집니다. 자, 이것은 왜 이렇게 쓰냐면요. 수식 1과 2가 같은 것을 우리가 증명을 해야지만 첫 번째 사용한 수식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수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가중 추세 강도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자, 세 번째는 가중 이동평균선을 직접 구할 수 있는 함수가 있죠. 그래서 앞에 WAVG라는 그 함수를 사용하시면은 가중 이동평균선이 그려집니다. 자, 작업 저장 누르시고요. 수식 검증 이상이 없죠. 그러면 단순 이동평균선을 일단 지우고 이제 가중 이동평균선을 띄워보겠습니다.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선이 하나밖에 안 나타났고요. 눌러보시면 전부 다 같은 값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 이동평균선을 가중으로 바꿀 때에는
최근의 데이터부터 가중치를 차례대로 곱해서 그 전체 곱한 가중치의 값으로 나눠주게 되면 가중 이동평균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그 추세 강도 지표도 20개의 데이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20부터 거꾸로 쭉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것은 어떻게 보시면 단순 추세 강도 지표고요. 이번 시간에 만드는 것은 가중 추세 강도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지우고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추세 강도 지표를 불러서 가중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이평 강도라고 이름을 붙였죠. 자, 이것을 복사하신 다음에요. 가중 이평 강도라고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제가 조금 함수를 사용해서 복잡한 방식으로 추세 강도 지표를 만드는데요. 이것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서 가중 추세 강도 지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 아래쪽의 데이터, 이만큼의 데이터를, 이만큼의 수식을 쓰지 않고 간단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sum이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현재의 이동평균선이 한봉 전의 이동평균선보다 크다면 1을 주고 아니면 0을 주고, 자, 이것을 if을 사용한 다음에 이것을 sum 함수로 20개를 더해주게 되면은 아래와 똑같은 그런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를 사용한 것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제가 여기 써드린 수식으로 수식 1, 2, 3을 다 바꿔주셔도 같은 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중 추세 강도 지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n부터 시작해서 20을 곱해주면 되겠죠. 두 번째에는 19를 곱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또 네 번째는 17을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16, 그 다음에 15, 그 다음에 14, 13, 12, 11, 10, 그 다음에 9, 8, 자, 여기까지 곱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마지막에 19번째는 1을 곱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각각의 데이터의 가중치를 전부 다 부여를 했습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복사하셔 자, 이것도 같이 복사할까요?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요. 자, 여기 밑에 이 부분 대신 붙여놓으시면 되겠죠. 같은 이평선은 같은 m이라는 변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똑같은 수식을 쭉 복사해 넣으시면은 가중 이동평균선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기준선을 지난번과 같은 기준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지우겠습니다. 자, 수식 검증 이상이 없죠. 자, 이것을 먼저 실행을 해보면요. 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가중치를 줬기 때문에 최근의 데이터가 더 큰 영향을 미쳐서 약간 궤적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체의 더한 것이 210이기 때문에 0부터 210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것이 수치가 조금 이런 식으로 아니고 0과 1 사이에 갖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210으로 나눠주거나 또 백분율로 나타내고 싶으신 분들은 곱하기 100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을 전체를 괄호로 묶으신 다음에요. 나누기 210을 하면 되겠죠. 1부터 20까지 다 더하게 되면 210이 나오기 때문에 210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또 똑같이 복사를 하신 다음에요. 마찬가지로 붙여넣기.
작업 저장, 수식 검증. 자, 이것도 같이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궤적이 보이지만 옆에 나온 수치가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것을 백분율로 바꾸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되겠죠. 수식 2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100, 수식 3도 곱하기 100. 작업 저장, 수식 검증. 자, 이상이 없죠. 자, 이것도 같이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궤적을 보이지만 옆에 나온 것이 백분율화돼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의 그 이동평균선이 현재 상승 추세에 있는지를 백분율화 시키시면 그런 식으로 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떠한 방법인지 다 같은 값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편하신 그런 방법을 쓰시면 되고요. 오늘 강의는 그 가중 이평선을 단순 이동평균선을 가중으로 바꿀 때 그 바꾸는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그 지난 시간에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 함수로 복잡한 것이 아니고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데에도 함수로 사용한 이유는 이렇게 좀 확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함수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이 위에 그 제가 코멘트에서는 썸 함수를 사용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방식으로 라인을 나타내는 그런 함수들은 또 라인을 나타내는 그런 지표들은 가중 방식으로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중치를 줄 때에도 제일 최근의 데이터에 똑같은 비율로 주는 것이 아니고 난 제일 최근의 데이터에 더 많은 가중치를 주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런 식으로 또 바꾸셔도 됩니다. 이것은 그 개인이 그 어떤 지표를 해석할 때의 어떤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신 다음에 가장 그 자기가 본인이 그 가장 해석하기 쉬운 그런 지표를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그런 관건이 되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